네, 이번 순서는 파워인터뷰 오늘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부는 국가 책임 보육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긴 근무 시간과 고된 노동 강도에도 불구하고 적은 임금 등의 열악한 처우 때문에 보육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해법들이 필요한지 오늘 마침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셨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최도자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주최를 하신 정책 토론회가 표준 보육 시간 도입 추진을 위한 내용이라고 들었는데요.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한 법도 이미 지난 2016년에 발의를 하셨는데 이 표준 보육 시간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어린이집의 운영 문제점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왜 도입이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시죠. 어린이집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한다고 영유아보육부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운영 시간에 대한 기준은 있는데 표준보육 시간에 대한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 시간에 혼선이 발생하고 보육교사는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예. 8시간을 기준으로 표준 보육 시간과 연장 보육 시간으로 구분하고 표준 보육 시간 이후는 연장 보육을 활성화하는 그러한 법안입니다. 예. 연장된 보육 시간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또 국가가 지급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네. 예. 저도 현장 보육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인건비 지원 시설에는 80%를 지원을 해주고요. 예. 비지원 시설에는 이제 최저 임금을 못 맞춰주고 있습니다. 한 1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80% 지원해주고 있는 그 인건비를 이제 20%만 더 지원해주면은 정부가 다 부담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최저임금이 16.4% 인상이 됐으니까 인상된 것만큼만 더 정부가 지원해주면 이제 원활한 시간 연장 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안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보육 정책이 펼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만 사실 애 키우는 게 보육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가장 큰 고충이 긴 근무 시간 그리고 적은 임금이라고 들었는데 하루 평균 9시간이 넘을 정도로 노동 강도는 상당히 센 반면에 처우는 열악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으로 기본 보육료가 인상이 됐는데도 변화가 전혀 없다라고 들었거든요.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실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사실 보육 실태조사에 의하면 보육교사는 일일 평균 9시간 36분을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초과 근무가 많지만은 초과 근무자 중 35% 시간의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육교사 월 평균 급여도 약 147만 원 정도로 아주 처우가 열악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금년도 영유아 보육료는 전년 대비해서 9.6% 인상이 됐는데요.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가 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특히 3호세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2013년부터 6년 동안이나 동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교사의 처우 향상을 위해서라면 정말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과 보육료가 현실화가 이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상황들을 들어보니까 지금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게다가 지금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보육교사들이 겪는 그 고충도 참 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뭐 선의의 대다수 좋은 교사들까지도 이 때문에 매도가 되기 때문인데 결국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보육 현장은 오래 근무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어떤 것들이 좀 가장 먼저 해결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지난해 어린이집 846개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예. 저출산 영향이 크지만 제대로 된 지원이 안 된 것도 보육 현장을 어렵게 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예. 정부는 표준보육 비용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 주기가 불규칙해요. 예. 그리고 또 조사를 하면 그 표준보육 비용만큼 보육료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주기 정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보육료도 표준보육 비용 이상으로 보육료가 지원되도록 그렇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표준보육 비용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요. 사실 보육 실태 조사는 3년마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표준보육 조사도 정기적으로 3년마다 실시하고 그에 따른 표준보육 비용 이상의 금액을 이렇게 보육료로 산정하는 법안을 제가 발의를 해 놓았습니다. 예.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제대로 된 보육료와 또 조사 주기도 정량화가 돼서 상당히 보육의 실효성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을 나눈 이런 여러 가지 그 보육 문제들은 결국에는 그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지난해 사상 최저인 36만 명의 출생아 수를 기록을 하면서 이게 지금 국가적인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관련 예산을 10배로 늘렸는데 여전히 지금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2017년 출생 아동 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48,500명이 줄어들었는데요. 예. 사실 강원도 형성군 인구가 없어진 것과 같은 그런 수치입니다. 합계 출산율도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산이 너무 빨리 진행됩니다. 예. 참 큰일이에요. 인구 정점도 2027년으로 예상보다 4년 앞당겨져서 2028년부터는 인구 감소가 시작될 그러한 전망이고요. 최근 통계청과 OECD 자료에 의하면 작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정말 32.6세입니다. 예. 세계 주요국 중에서 아이를 가장 늦게 낳는 나라에 속합니다. 결혼이 이렇게 늦어가지고 아이도 이제 늦게 출산하고 예.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는 또 아이를 또 안 낳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돼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출산은 경제와 그 산업을 위축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신생아 수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국가의 경쟁력과 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그 대통령직 속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다음 달에 저출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정치권의 노력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저출산 대책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 바른미래당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2005년 출산율 1.08명을 기록한 이후 정부는 12년간 저출산 대책에 126조 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예. 이렇게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출산율은 하락했습니다. 예. 우리 바른미래당은 저출산 대책을 재설계해서 국가주도 출산 정책에서 직장주도로 가정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 저출산 부분을 이제 분류를 시켜가지고 인구 투자 촉진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업 대표도 이제 위원으로 이촉을 합니다. 저출산 정책에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요. 예. 목표치를 상회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어서 기업 내 출산 장려와 인구 투자를 정말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다 더 많은 아이를 낳고 또 키우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국회에서 힘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최도자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